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업을 하는데 나가는 얼마 정도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그럼 일주일로 따져봤을 때는 한 7시간 정도? 네, 맞아요. 그쵸. 그 정도 이제 하고 월 100만 원 정도씩 벌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첫 수익화가 2024년도 6월에 60만 원 되셨고, 그 뒤로 7월에는 기존의 영어학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새로운 업체 수학과학학원에서 30만 원, 총 80만 원이 되셨고, 그 다음에 8월에는 기존 업체들이 70만 원, 9월에는 이제 업체가 추가되면서 100만 원,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똑같이 10월에 100만 원.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100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셨네요. 처음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30만 원. 30만 원. 그럼 건당 얼마 정도 받으신 건가요? 건당 4만 초반대. 4만 원 초반대 정도. 그럼 총 몇 건이 된 거죠? 총 8건. 그럼 8건에 30만 원. 이렇게 지금 첫 업체가 계약이 되셨네요. 그 다음 때부터 돈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그때 엄청 열심히 쓰긴 했었는데 오늘은 유학파 피아니스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유학 빚을 제가 알려드린 부업으로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심지어 이 부업을 활용해서 본업인 피아노에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30살이고 애플희입니다. 대학은 그럼 아예 음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쳤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럼 완전히 전 인생을 다 피아노에 바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가희님이 이제 대행 부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딱 처음 강의를 들은 게 언제세요? 10월 말 거의 마지막 날쯤이었으니까 11월? 2023년 11월 첫째 주에 들으셨고, 그러면 지금 성과를 내신 지 몇 달 정도 되셨죠? 성과를 낸 지는 5개월. 5개월 차. 5개월 차에 지금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럼 가희님 성과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지금 첫 수익화가 2024년도 6월에 60만 원 되셨고, 그 뒤로 7월에는 기존의 영어학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새로운 업체 수학과학학원에서 30만 원, 총 80만 원이 되셨고, 그 다음에 8월에는 기존 업체들이 70만 원, 9월에는 이제 업체가 추가되면서 100만 원,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똑같이 10월에 100만 원.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100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셨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니, 유학 가는 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셨더라고요. 2,500만 원 정도 빚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독일에서 딱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빚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되게 힘드셨고. 네네.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제 돌아오시고 나서 블로그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몇 번 해보셨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블로그를 해보셨고, 또 블로그 부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일상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일상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 어디다가 방문해가지고 후기를 써주면 뭐 된대, 약간 이런 게 되게 신기하셨구나. 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또 일도 안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수익도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돈을 안 내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럼 체험단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래서 체험단 엄청 많이 했었어요. 블로그 글을 200개 정도 이상 쓰셨었구나. 아니, 그러면 원래 글쓰기나 이런 거는 좀 좋아하셨어요? 네, 원래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나중에 그 에세이를 하나 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고. 일기도 되게 오랫동안 쓰셨다고. 네, 일기 쓰면서 글 쓰는 거에서 제가 힐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럼 체험단 전에 일상글 같은 거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약간 일기 같은 글을 쓰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뭐 오늘 나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나 스스로 약간 힐링하는 그런 글들을 쓰셨던 거고, 그러다가 이게 체험단이나 뭐 이런 어딜 방문해서 후기를 써주면은 공짜로 먹을 수 있대, 이런 게 굉장히 좀 처음에는 재밌으셨던 거고, 그거를 한 200개 정도까지 하시게 되셨네요. 그럼 체험단을 200개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한
그것도 5, 6개월 정도는 5, 네 6개월 꾸준히 진짜 썼던 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체험단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블로그 부업, 어떻게 보면 블로그 대행을 해주는 부업으로 넘어오시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넘어오시게 되셨어요? 체험단이 조금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질리셨나요? 일단 너무 퀄리티가 안 좋은 업체들도 많았고 근데 좋다라고 써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양심에 찔리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의 시간이랑 바꾸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방문해서 뭘 먹거나 네. 아니면은 또 뭐도 하셨어요? 네일 아트 같은 거? 네, 맞아요.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네. 보니까 그 시간에서 공짜로 먹고 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와서 후기까지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네. 하지만 이제 돈이 플러스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로까지는 네. 되지만 아낄 수는 있지만 플러스가 안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봤는데 저의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였어요. 체험단에 좀 지쳐 있는데 네. 뭔가 블로그는 내가 좀 할 줄 알고 또 글쓰기는 꽤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네. 근데 이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 네. 이 방법에 좀 메리트를 느끼셨던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블로그 대행으로도 수익화를 해보셨고 또 체험단도 해보셨잖아요. 그럼 체험단과 블로그 대행의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험단의 장점은 일단 무료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생활비가 안 든다. 네. 네. 단점은 돈이 플러스는 안 되는 거. 네. 근데 브랜드 블로그는 내가 하는 만큼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단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첫 업체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그럼 첫 업체가 이제 과학학원인데 과학학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뭘로 계약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무료 진행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면 과학학원은 처음에 무료로 몇 달 정도 적어주셨나요? 한 달 해서 8건. 아, 그럼 한 달에 8건은 거의 공짜로 적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부터 이제 돈을 받게 되신 거죠? 그때는 그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30만 원. 30만 원. 그럼 건당 얼마 정도 받으신 건가요? 건당 4만 초반대. 4만 원 초반대 정도요? 그럼 총 몇 건이 된 거죠? 총 8건. 그럼 8건에 30만 원. 이렇게 지금 첫 업체가 계약이 되셨네요. 근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업체가 과연 유료로 전환이 될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공짜로 써준 거를 그 다음 달부터 돈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소개 글을 그때 엄청 열심히 쓰긴 했었는데, 어떤 소개 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학원에 대한 소개글, 네. 그 소개글을 엄청 열심히 썼는데 그 글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공짜로 써준 소개글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네. 공짜로 첫 달에 소개글을 써줬는데 그 소개글에 대해서 그 원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럼 혹시 처음부터 아예 첫 달은 무료고 두 번째 달부터 돈을 내야 합니다 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하셨나요? 네, 언급을 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첫 업체 과학학원이 첫 달에 다 8건을 무료로 하고, 그리고 처음에 무료로 한 소개글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이제 유료로 연장을 하셔서 지금 몇 달째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5, 6개월 차 된 거. 5, 6개월 차. 그럼 거의 5, 6개월 동안 계속 한 달에 8건 정도를 써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입을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8건을 써주고 심지어 그 뒤로 이 학원 업체의 플레이스 관리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플레이스 관리는 초반에 제일 그 무료로 했을 때 제가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 저도 돈을 받기가 그래서 무료로 하면서 같이 관리를 조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희님은 일단 처음에 블로그를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기를 대신해주는 부업을 시작하시고 거의 첫 달부터 바로 플레이스, 그러니까 지도를 대신 등록해주는 부업까지 같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플레이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플레이스인데 그게 없는 채로 뭔가 하니까 한계가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업종별로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업종별로 지도가 먼저 뜨는 업종이 있고 또 블로그가 먼저 뜨는 업종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희님이 하신 업종들이 지도가 먼저 뜨는 업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밑에 있으니까 나 지도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맞나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업체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과학학원 말고 다른 업체는 어디 하고 계세요? 수학과학 학원이랑 네, 다른 학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과학학원이 있고 수학과 같이 하는 학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실용음악 학원. 실용음악학원. 그 수학과학학원은 지금 어떤 거 해주고 계세요? 이 학원도 초반에 플레이스 관리 한번 해드리고 그것도 돈을 받고 하셨나요, 그거는? 네네, 그건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그거 30만 원. 30만 원 받으셨고, 그럼 30만 원 받으시면서 해주셨던 거는 어떤 거 해주셨어요? 그 플레이스 관리라는 게? 광고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설정, 그리고 소개글 설정, 그리고 지도에서 이제 오는 길에 대한 그런 내용들. 세팅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셨다는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그게 이제 한 번 30만 원을 받고 그 뒤로도 계속 돈을 받으셨나요? 그 뒤로는 안 받고. 그냥 세팅비 딱 30만 원 한 번 받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럼 블로그만 도와주신 거네요? 네. 블로그는 몇 건 정도 적어주셨어요? 블로그는 한 달에 8건. 8건. 8건에 얼마 받으세요? 40만 원. 40만 원. 그럼 이거는 건당 5만 원 정도 받게 되신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럼 몇 달 정도 되셨어요? 수학과학학원은?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수학과학학원은 처음 맡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 업체를 맡게 되셨어요? 이거는 그 과학학원 선생님께서 학원을 또 오픈을 하셨어요. 2호점을 내신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같이 동업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수학과학으로 같이 그래서 저를 이제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진짜 만족을 많이 하신 거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만족이 됐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글만 만족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과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계속 돈을 지출하시는 걸 텐데 어떤 성과가 있으셨어요? 그 시간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곤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한 반이 더 개설이 되고 그럴 정도로 문의가 많이 오시는구나. 문의가 온다는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의 어떤 기분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이게 되네. 솔직히 처음에는 된다는 느낌 별로 안 드셨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내 글로 이게 문의가 온다고? 라는 그런 어떤 의아함이 되게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확신이 되면서 또 나의 자신감도 붙게 되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음악학원도 하게 되셨는데 이 실용음악학원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실용음악학원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이 2달. 2달째. 이거는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제 지인이셨는데 블로그를 그 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좋은 블로그를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설득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후킹되는 제목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레벨이 되게 높아서 블로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학원으로 올 수 있을 만한 글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글을 쓰면 무조건 올라가는데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고 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셨구나. 그럼 지금 이거는 몇 건 정도 써주고 계세요? 한 달에? 이거는 한 달에 6건 쓰고 있어요. 여기도 문의가 온다는 어떤 피드백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 원장님께서 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2개 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문의도 오게 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로는 그 원장님이 이 글이 또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냐면 고객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고객 만족도가 있어야 계속 의뢰를 하는 거니까 물론 문의가 오면은 만족하지만 그래도 또 고객 만족도는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희님은 이제 블로그 대행 부업을 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거잖아요. 제 강의에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블로그를 써본 사람 입장에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문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블로그 이미 많이 해봤다. 근데도 이 강의를 들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가희님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체험단을 거의 200개 정도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블로그 대행 부업을 하기 위해 제 강의를 들었을 때의 어떤 차별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서나 혹은 뭐 지금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이 설득하는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눈치가 조금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나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뭐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할 생각도 안 해보셨구나. 네, 맞아요. 네네네네. 그런 회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도출이 되구나. 네, 그런 거를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약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시죠? 네, 맞아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신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신 거고요. 지금은 아예 전공을 살려서 피아노 학원까지 오픈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인님한테 오픈 전에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그거 다 하셨나요? 일단 네. 그때 말씀하신 거는 5개월, 6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작성을 해서 인원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5, 6개월 전부터는 못했고 그리고 한 3개월 전부터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3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대행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대행 관련된 피드백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인님이 피아노 학원 오픈한다는 걸 듣다 보니까는 피아노 학원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답변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조금 혼을 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 피아노 학원 오픈하는데 지금 이거 대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결국에 내 학원이 잘 되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면서 또 피아노 학원을 하는 거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신 것도 있잖아요. 네. 내가 이게 마케팅이 되니까 이걸 내 거에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막상 정작 내 거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개월 전부터 이제 이하 피아노 학원에 대한 마케팅을 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거 해보셨어요? 일단 블로그 해보셨고 네, 블로그랑 그리고 당근에 광고 올리는 거 그리고 네이버 이웃란에 올리는 거 그리고 지역 맘카페에 글 쓰는 거랑 그럼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글쓰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혹시 당근 광고나 이웃이나 예를 들어 맘카페 이런 데에도 혹시 그 전에 이제 부업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글을 쓸 때 확실히 그냥 우리 오픈했어요, 오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는 것처럼 나의 펜을 만드는 네, 그런 글을 좀 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의가 실제로 많이 왔나요? 네, 초반에 제가 일단 플레이스는 사업자가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블로그 안에서 네이버 폼으로 네, 그거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 피아노 학원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홍보하는 글을 쭉 쓰고 그 다음에 그 글 마지막에 네이버 폼 설문지를 넣은 다음에 뭐 예약 같은 걸 해라 이런 걸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몇 명 정도 예약이 왔나요? 오픈하기 전에 10명 정도. 오픈하기 전에 10명 정도 예약이 온 거죠. 그게 이제 딱 블로그로만 온 건가요? 네, 맞아. 오, 진짜 미쳤다. 블로그는 몇 개 정도 쓰셨어요? 블로그는 그때 한 3개. 진짜요? 3개밖에 안 썼는데 10명 정도 예약이 걸렸어요?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10명을 블로그로 예약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를 그 다음에 어떤 거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광고도 돌려봤었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판촉도 해보고 그리고 현수막도 다 이게 동네 안에 여러 개 달아보고 오프라인 광고랑 온라인 광고를 이제 2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그 노동력 대비 효과가 좋았던 건 온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나으셨어요? 초반에는 당근 광고로도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할인 이벤트도 조금 하고 하니까 그때는 유입이 엄청 됐는데 할인을 안 하고 네. 그 뒤로부터 하면은 이제 당근 광고가 조금 효과가 덜 하셨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피아노 학원을 오픈한 뒤로도 계속 지금 마케팅 대행 부업으로 월 100만 원씩 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학원도 하면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오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이게 대행 글도 쓰면서 내가 내 사업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정리될 거는 정리가 조금 됐으니까 학원에도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시간을 조금 분배를 하기도 하고 옛날보다 글 쓰는 시간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글 쓰는 시간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저 5시간, 6시간 네. 지금은 얼마 정도 걸리세요? 지금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업을 하는데 나가는 얼마 정도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그럼 일주일로 따져봤을 때는 한 7시간 정도. 네, 맞아요. 그쵸. 그 정도 이제 하고 월 100만 원 정도씩 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업을 유지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내 기존 수입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게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간에 너무 힘든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었는데 금융치료가 네. 매달 입금해 주시는 게 참 든든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마 오래 좀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오래 하면은 서로 소통도 이제 많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서로 원장님하고 나하고 맞고 이 상황에서 나는 딱 글만 쓰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좀 편안함을 포기하기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을 조금 키우고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 2호점을 내고 싶어요. 네. 대행은 사실 지금 기존 것만 딱 유지하려는 게 거의 목표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2호점을 내기 위해서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교육인 것 같고요. 네네, 피아노 교육. 피아노를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마케팅. 네. 교육이랑 마케팅 두 개 다 잘 되면은 2호점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까 예약 10명 정도 받으셨다고 했고 지금 이제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달 정도. 2달 정도 되셨는데 몇 명 정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21명? 21명? 진짜 2달 만에 근데 21명이면 굉장히 잘 모은 거 아닌가요? 네. 거의 그 지역 안에서 그래도 꽤나 상위권 피아노 학원이죠. 네. 그럼 진짜 이제 2호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것도 그러면은 저랑 한번 얘기해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고민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지금 이제 마케팅을 더 늘리는 데 있어서. 학생이 초반 할인을 할 때는 엄청 이렇게 유입이 이렇게 확 들어왔다가 한 달에 지금 한 3명 이렇게 들어오고 월 3명씩. 그렇게 들어오니까 제 기준에서는 한 5, 6명 정도는 꾸준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새학기라던가 뭐 연말이라던가 뭐 학생이 계속 들어올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즌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즌이 타냐? 네. 그럼 잠시만요. 이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이제 고민이신 거는 할인 이벤트 할 때는 문의가 꽤 왔는데 할인 이벤트를 안 하니까 이제 월 유입량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월 3명 정도씩 추가적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인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도 월 5, 6명,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불가능한 건가? 이게 시즌을 타는 건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일단 사실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할인 이벤트 같은 걸 해야 마케팅적으로도 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인 이벤트가 없으면 마케팅적으로 쓸 게 없는 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가인님이 할인 이벤트에 대해서 또 생각하신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당근마켓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할인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할인 이벤트라는 건 따지고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대한 메리트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격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교육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단가가 낮아지면 내 입장에서 돈을 더 벌려면 인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격으로 메리트를 가져가면 아이들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아이들을 많이 받아지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있는 고객들은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불가피할 때만 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당근 광고도 아까 할인 이벤트로 문의가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당근 광고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의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철학이나 가치관을 얘기를 하라는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팬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도 나라는 사람의 팬을 만드는 광고를 해야지 할인 이벤트에 광고를 저는 하면 안 된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할인 이벤트에 광고만 했었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가격적인 메리트를 줘야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광고를 돌려봤을 때 할인 이벤트 광고랑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팬을 만드는 광고, 특히나 지금 가인님 같은 경우 완전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가인님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곳이 경산이잖아요. 근데 경산이라는 지역에 사실 유학파 피아니스트가 학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 않나요? 그쵸? 많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 더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할인을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독일 유학파 출신의 피아니스트한테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오히려 단가를 높일 수 있는데, 이 할인 이벤트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이 고객들도 이벤트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이상으로 안 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할인 이벤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굳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가인님의 경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리고, 차라리 금액을 뭐 엄청 높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할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력을 어떻게 살려야 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블로그에서 이미 10명의 예약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경력을 살리는 광고를 당근에 했는데 막상 문의가 안 왔다, 그러면 이거는 당근 광고를 줄여야죠. 왜냐면은 내 경력을 살릴 수 없이 그냥 단순히 할인 이벤트로만 해서 고객이 계속 모집이 되는 거라면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기보다는 줄인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근 광고는 사실 지역 광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월 3명씩 오는 거를 좀 더 늘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월 3명에서 늘리는 게 시즌 탓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드리면, 일단 저는 시즌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서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학원은 시즌을 탑니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핵심은 매달 5명, 6명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즌 1때 제대로 오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5, 6명을 꾸준히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에 딱 등록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몇 월인가요? 새학기 3월 정도인 거네요. 그럼 3월에 한 달에 더 많은 인원이 오고, 또 4월, 5월에는 좀 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3월에 온 인원으로 평균치를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미리 깔아놔야지만 3월에 딱 하고 등록을 하거든요. 이게 깔아놓지 않으면 그걸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월, 5월에 문의가 안 왔네는 좌절할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3월에 제대로 오는가, 그러니까 1월, 2월에 내가 미리 깔아놓은 게 3월에 제대로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1, 2월에 했던 마케팅 방식을 좀 바꿔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매달 유입시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한 달에 3, 4명이면 그 지역의 범위 안에서 저는 꽤나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 학기나 이렇게 옮기는 시즌에 딱 우리 학원을 데리고 오게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단 블로그로 문의 많이 받으셨다고 했고, 그다음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도 이미 1위 하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도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광고 같은 경우도 단순히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을 살려서 좀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다른 거, 네이버 카페 이윤란을 한다던가 아니면 맘카페 같은 것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맘카페나 네이버 이윤란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 글을 올린다고 해서 한 명이 문의 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카페 이윤란이나 아니면 맘카페 이런 걸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인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다른 분이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 하신 분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바이럴 마케팅도 대행을 하고 계시대요. 나머지 비용은 바이럴 마케팅 해드리고 있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글 써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글을 같이 써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우리가 대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글쓰기를 블로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맘카페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카페 이윤란에 대신 내가 블로그에 쓸 글을 적어주는 거죠. 그런 걸 대행하고 돈을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인님은 내가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아니까 그거를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 네이버 카페 이윤란이나 아니면 진짜 맘카페 같은 데다가 주기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인님이 그걸 다 하실 수는 없다 보니까 기존에 가인님이 써놓은 글을 바탕으로 저희 수강생분들 있잖아요. 알바를 좀 써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시간을 수업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초반에는 이제 내가 나중에 이거를 알바를 시킬 생각을 하면서 대신 초안을 잡아놓으면
좋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이 글이 앞으로 계속 발행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예시글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카페 이웃란이나 아니면은 이제 맘카페 같은 데도 좋고요.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그런 소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당근마켓에도 깔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깔아둬야 당근마켓에 광고를 해서 그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이라고 하잖아요. 비즈 프로필로 들어왔을 때 가희님이 써놓은 글을 보고 또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아두는 게 단순히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걸 여러 채널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가희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아마 2호점까지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 대행 부업도 꾸준히 하시면서 내 사업, 이 피아니스트의 경력을 살려서 피아노 학원까지 운영하는 가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가희님이 2호점 낼 때 한 번 더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